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5일입니다. 6.25 남침 70주년인데 기념식을 난데없이 밤에 한답니다. 그것도 국군 유해 송환식을 겸해서 한다니까 이게 정말 제사를 지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6.25 70주년 행사는 거창하게 해야 합니다. 세계적 기념일입니다. 왜냐? 6.25 남침에 직면한 이승만 정부가 결사항전함으로써 유엔군이 와서 남침을 저지하고 휴전선 남쪽을 자유의 보루, 자유의 방파제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만을 지켜내고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독일은 재무장하고 나토는 군사 동맹체로 강화되고 미국은 네 배로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산권과 대결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사가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승리한 전쟁이 6.25 70주년인데 유해 송환식으로 때운다고요? 그것도 밤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김순덕 칼럼,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제목이 근사합니다. 6.25 70주년, 이번엔 볼턴이 나라를 구했다. 볼턴은 한반도 회방꾼이라는 청와대,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보다 미북 회담 결렬이 국민에게 유리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북에 절절 매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70년 전에는 트루만 대통령이 딘 애치슨 국무장관의 남침 보고를 받고 그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버럭 내면서 파병을 결정하는데 30초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이 비핵화 사기극을 벌리는 판에 한국 사람들이 이게 김정은의 노예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세 사람이 짜고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희생시켜가지고 김정은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볼턴이 그래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켜 버렸습니다. 이 과정을 아주 절절하게 생생하게 쓴 책이 볼턴의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이라는 이 책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압권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시나리오 그리고 김정은 주역, 트럼프 조역의 이 사기극의 전모가 밝혀져서 국내외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 사기가 안 통하죠. 사기가 안 통하면은 좌익은 힘을 잃게 됩니다. 좌익은 바퀴벌레와 같아서 햇볕이란 진실에 드러나면은 그냥 힘을 못 씁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살렸다. 70년 전에는 트루만이 살리고 이번에는 볼턴이 살렸다. 무엇으로? 자유의 힘, 진실의 힘, 그리고 법치의 힘, 과학의 힘, 문명의 힘으로 살렸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볼턴 회고록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종전선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에 얼마나 집착했느냐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볼턴이 아주 귀찮게 생각합니다. 이 판국에 무슨 종전선언이냐. 지금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그게 이상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 하기에. 심지어 싱가포르 회담 때도 종전선언 하자고 그러고 또 작년 판문점 회담 때는 문재인 씨는 그냥 구경꾼 노릇을 했는데 그게 역사적 회담이었다라고 부풀리고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볼턴이 취재한 바로는 좀 황당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전선언은 문재인의 어떤 음모인데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통일 아젠다와 연관시켰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 아젠다라는 게 문재인의 통일 아젠다는 자유통일이 아니에요.
헌법은 자유통일 명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거역해가지고 헌법에 반하는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 둘 다 북한식 통일 방안이지 대한민국 통일 방안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게 참 제일 잘한 거예요. 볼턴이 없었으면 아마 트럼프는 거의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정권이 볼턴을 미워하는 이유, 김정은이 같이 미워하는 이유는 볼턴이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이익, 그리고 한국인의 이익을 지켜냈다는 걸 가지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좌익이 볼턴을 욕하는 이유는 볼턴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는 것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결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국회에 170여 명이 주로 여당 의원이죠. 여당 의원이 서명한 친여 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정은이가 이렇게 공갈을 치고 있는데 전쟁 상태로 가겠다고 하는데 종전선언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 뭐냐? 전쟁을 끝내자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끝내려면 반드시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우에는.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전쟁 책임을 규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전쟁 후유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북한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납북자 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6만 명의 구금포를 다 보내야 되는데 지금 생존자가 있으니까 다 보내야 됩니다. 이걸 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핵 폐기해야 되죠. 미사일 폐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일관된 미국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런 절차 다 생략하고 우선 종전선언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선언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언은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종전선언 했다고 해놓고 평화의 푸닥거리를 하려는 거죠. 아, 종전선언 했으니까 남북한에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으니까 우리 헌법체제 바꿔야 된다. 국가보안법 없애야 된다. 그리고 북한과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연합제 안의 통일 논의를 해야 된다. 그 헌법에 위반된다 하면은 아니다. 6.15 선언 때 합의된 바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가짜 평화 무드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혼을 뺀 다음에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슬쩍 바꾸고, 물론 개헌까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국가의 진로를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시켜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 대륙 독재주의 체제와 연결시키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반역이죠. 반역을 위한 전단계가 종전선언입니다.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채를 바꾸고 대한민국 진로를 바꾸겠다는 이 거대한 흉계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검은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던 것인데 존 볼턴이 이 회고를 통해서 그 정체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것은 또 지나친 이야기고 이걸 직시하는 국민들이 많아야죠. 국민들이 보고 아 이게 그동안에 사기판이었구나. 평화, 비핵화, 민족공조 등등등등 이게 다 사기판이었구나. 이 사기판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혼을 빼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투표해서 자기들 쪽으로 표가 모이도록 이미 두 번 성공을 했어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폭망한 것은 완전히 이거 싱가포르 회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재미를 톡톡하게 본 거죠. 2022년이 문제입니다. 2022년의 선거는
김정은이가 사실상 지명권을 행사할지 모릅니다. 여권의 대통령 후보는. 그러면은 그 대결은 명쾌합니다. 김정은을 대리하는 자와 김정은을 대리하는 대통령 후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살벌한 국가 생존과 진로가 걸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0년 봄입니다. 2022년 봄입니다. 2022년 봄입니다. 볼턴 회고록을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계속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론 무장, 사실 무장을 해가지고 2022년에는 정권이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립시다. 감사합니다.